안녕하십니까, 명보로 정길영호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매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문제. 혹자는 인류 최대의 난제라고도 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매일 고민해도 내일이면 또 생기는 고민거리. 바로 오늘은 뭘 먹나 하는 겁니다. 자, 명보로전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식문화, 요리연구가 1세대셨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요리연구의 길을 걷고 계신 분, 이종임 요리연구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명보로전에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아유, 선생님도 마찬가지세요. 진짜 옛날에 뵀었는데 그대로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음식만 드셔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아무거나 잘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얘기 차차 듣기로 네. 하겠습니다. 네. 한때 주부들의 애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시청률이 무려 50%를 넘긴 적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의 요리 주인공을 명불허전에 모셨습니다. 이정인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주로 뭘 많이 드십니까? 요리 선생이라고 그래서 네. 뭐 항상 진송찬에서 먹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남편은 참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 먹을 때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네. 저는 고기보다는 이제 생선을 더 좋아하고요. 그 제철에 나는 그 채소들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쌈도 싸 먹고 나물도 하고 또 무쳐도 먹고 그래서 주로 채소를 많이 이제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속적인 거 저는 남편이랑 같이 사니까 두 사람만 사니까 거의 한국 음식만 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 두부찌개, 뭐 청국장찌개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먹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냉장고에 보면 그 뭐 마요네즈, 케찹 뭐 이런 소스 이런 것들 전혀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한식 위주의 그런 음식을 먹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여기는 또 이제 야채를 좋아하시고 그러면 네. 상을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이제 단백질 섭취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조금 자꾸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항상 음식이라는 거는 또 골고루 또 이렇게 먹는 것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도 좋으시고 네, 제가 먹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나이보다 있습니다. 동안이신 것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게 집에 뭐 마요네즈나 뭐 케찹이나 뭐 그런 그 바깥에서 판매하는 소스류가 없다고 하셨는데 간은 어떻게 그럼 맞추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집에서 이제 늘 직접 담근 장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제철마다 담는 장아찌류, 그리고 이제 각종 이렇게 청 같은 거 있죠. 뭐 매실청이라든지 유자청이라든지 생강청 이런 것들을 다 제철마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음식의 맛을 또 살릴 수도 있고 건강하게. 그래서 그런 거에 더하기 이제 제 또 45년째잖아요. 올해로 음식 한 지가. 그래서 이 손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그렇습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먹고 싶습니다. 네, 한번 예 오세요.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명보로전 오늘은요 요리연구가 이종임 선생님을 모시고 맛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요리연구가라는 명칭이 앞에 붙습니다. 요리연구가 어떤 분들한테 붙는 명칭일까요? 그러니까 요리 연구가 그러면은 이렇게 요리 학원이나 또는 교육기관에서 요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또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연구한 거를 또 책으로 또 내기도 하고 거의 요리 연구가는 말 그대로 이제 요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은 뭐 조리사 또는 또 높으신 분들은 이제 주방장이라고 예전엔 했지만 요즘에는 다 셰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방송마다 그 이제 스타 셰프들이 방송에서 이제 많이 활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네. 1980년대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의 요리 네. 진행자이셨습니다. 처음에 요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서 선생님께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81년도에 이제 그전에는 요리 프로가 있었는데 이제 흑백으로 보다가 칼라 텔레비전으로 요리를 첫 방송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잡지사에서 그 요리 촬영을 참 열심히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잡지사에서 요리 촬영을 하면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럼 요리만 만들어주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릇에 잘 담아서 소품까지 곁들여서 음식을 정말 멋지게 품격 있게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저희 그때 80년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런 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그릇 다 준비하고 또 이제 소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그런 촬영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시는 분들이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잡지사의 그 부장님께서 저를 추천을 하신 거예요. 방송국에. 네. 그래서 우연찮게 그래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런 기회도 또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고 매사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음식 프로그램, 요리 네.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정말 프로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요리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제 본인이 하실 때 시청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아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31살이었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에 네. 굉장히 젊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음식을 하면 시장에 나가면 그 재료가 이제 동이 날 정도로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정말 이렇게 젊은 나이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방송에 임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당시 하셨던 방송이 매일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 메뉴를 정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겠다 싶은데 그 방송에서 할 메뉴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한 5년인가 이제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년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한국 음식을 이제 잘 하시니까 한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한테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와서 또 일본 요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배워와서 이제 도움이 됐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거를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제 그런 정보 얻을 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그 명동의 중국 대사관 근처에 외국 잡지 파는 데가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책을 사서 이제 아이디어도 얻고 네. 또 그 또 식재료를 또 우리 한국 음식에 또 같이 이렇게 그 조화롭게 또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요리를 제가 3년마다 2톰을 했어요. 그러니까 6년에다가 또 1년 반 매일 방송으로 7년 반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가장 많이 요리를 관심 있게 연구도 하고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네. 7년 반 동안 방송하셨으면 그동안에 방송된 요리 숫자만 하더라도 엄청나지요. 엄청난 게 네. 아니라 헤아릴 수가 없는데 네. 당시에 그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이 가장 좋았던 요리라고 생각된 요리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급식을 하니까 이제 도시락을 안 싸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 도시락 매일 싸는 게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도시락 반찬을 좀 이렇게 맛있게 새로운 걸 하면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지금처럼 이제 뭐 외식이나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집에서 뭐 이렇게 탕수육이라든지 또 뭐 양장피 잡채 또 서양식의 뭐 이렇게 햄복새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방송을 하면 집에서도 이제 그거를 해서 식구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었다라는 거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음식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한 그렇지요. 요리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인기가 좋았고. 네, 네. 당시는 그 방송이 이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넘게 생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왜 생방송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매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근데 요리 힘들었지요. 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한다 그러면 전 참 이해가 힘든데
끓는 시간이 있고 준비하는 시간이 다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그렇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육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육수를 30분을 끓여야 되니까 거기서 그렇죠. 못 끓이죠. 네네. 그러면 육수는 이렇게 끓이는 겁니다라고 소개하고 미리 또 끓여놓은 걸 가지고 하고 그래서 30분에 딱 맞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과정들을 다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매일매일 정말 전쟁이요. 힘들었죠. 네. 요리가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뭐 설탕을 넣을 때도 있고요. 네. 육수를 넣어야 되는데 육수가 준비가 안 될 때는 네. 이제 그냥 물에다가 간장을 좀 약간 타면 육수같이 보이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위기를 넘기고 그런 때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럼 맛을 생방송이다 볼 때 보니까. 그 맛이 안 나도 맛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가 초대 손님도 이제 모시고 네. 하잖아요. 그럼 다 그분들이 다 맛있다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워낙 생방송이니까. 손맛이 좋으니까 소금 대신 설탕을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음식에 대한 이정윤 선생님의 그 열정과 감각은 아무래도 어머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요리 연구가 1세 되셨죠. 하숙정 선생님이 어머님 되십니다. 어머님 어떤 분이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정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그러시다가 계속 이제 전근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제 저희 사형제를 이제 먼저 그 서울로다가 이제 데리고 오셔서 이제 교육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리 학원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설립을 하셨지요. 그게 1965년이에요. 근데 그 1965년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랬을 때인데 이렇게 요리 학원에 나가서 누가 뭐 돈을 내고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운영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혼분식 장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혼분식 그 식생활 개선 운동을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어머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그런 걸 하실 때 막 일주일 정도씩 막 비우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렇게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뭐 55년 이상의 요리를 연구하셔서 국가에서 이제 훈장도 2번이나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또 어머님이 또 그런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또 저도 또 이렇게 또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그런 그 감사한 마음 이제 지금 돌아가신 지 지금 2년 됐는데요. 참 이렇게 그립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혼자서 요리를 잘하셔서 그렇게 요리를 학원을 차리시고 후배를 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좀 전수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님이 참 솜씨가 있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의 또 이렇게 언니 되시는 하선정 선생님, 저희 이모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이렇게 외할머님 때부터 솜씨가 있으셔서 그래서 어머님과 이모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남다른 그 요리 솜씨가 있으셨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모님 하선정, 네네. 하숙정 이래가지고 네네. 그때 당시에 요리의 양대 일세대시지요. 산막, 양대 네네.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이제는 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손맛이 참 기억에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던 음식 중에 기억나는 음식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충청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살았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강경에서 이제 살 때인데 거기에는 그 생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강경하면 우리 젓갈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대라고 하는 생선 혹시 아세요? 네, 압니다. 네, 박대라고도 네. 하고 이제 서대라고도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짝으로 사갖고 오시면 그 관사 이렇게 울타리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다 이렇게 널어서 이제 말려서 그걸 구워주면 딱 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벌리면 뼈가 딱 이렇게 발라지면서 그 깊은 맛이 지금도 생각이 나서 저는 지금도 군산에서 시켜서 그 박대구이를 지금도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이 직접 말려서 해주셨던 것도 그립고 또 이제 충청도다 보니까
우리 청국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 충청도에서는 네. 퉁퉁장, 담북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굉장히 잘 많이 끓여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 젓갈들, 장아찌들 이렇게 계절마다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셔서 그런 이제 토속적인 음식이 지금 굉장히 그립고 생각나고 그렇죠. 어머님의 손맛이 네네. 그립습니다. 자, 어머님이 해주던 그런 손맛, 그런 음식 맛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그 어머님의 맛이 그대로 나오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어머님만은 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님한테서 이렇게 배우고 그랬지만 네. 이제 닮아가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저도 그 어머님의 식성을 닮아서 저희 어머님이 그 성인병도 없으시고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그서 먹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만들어준 음식을 제가 먹고 또 제가 또 결혼해서 또 제 또 아이들이 또 그 음식을 또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건강이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건강한 음식 만들어 주시고 건강도 물려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살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도 드리죠. 어머님이 이제 요리 연구가 1세대, 그 선생님이 이제 따님으로서 2세대, 네. 3세대는 또 혹시 자제분 중에 네, 저희 딸이 또 이어서 하지요. 네. 역시 3세대로 또 따님이 네, 네. 또 요리 연구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옛날에 어렸을 적에 선생님의 요리 연구가 되기 전에 어릴 적 꿈은 뭐였습니까? 어릴 적에는 저도 이제 막 활동도 많이 하고 좀 활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도 되고 싶고 기자도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머님이 하시는 학원을 가끔 놀러 가지요. 왜냐하면 이제 용돈 타려고요. 그래서 네. 이제 가면 이제 어머님이 활동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식품 영양을 전공을 했고요. 네. 이제 대학원에서는 식품 공학을 이제 하게 됐지요. 네. 어머니 뒤를 이어서 저도 요리 연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적에 어머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네, 좋아하셨죠.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지요. 자식 넷 중에 누군가는 내 뒤를 이어주겠지 하는 마음은 계셨지만 말은 못 하셨는데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네네. 좋아하셨겠어요. 네네. 네. 자, 어머니가 이제 스승이자 선배가 되신 겁니다. 그 선생님이 되신 어머니의 입장은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학원에서 이제 직원들이라든지 또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베푸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엄하시고 야단도 잘 치시고 엄격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딸한테도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 일도 하면서 이제 유명해지기도 하고 저도 그랬는데도 항상 저한테 잘한다 이런 칭찬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주위 분들한테는 딸이 그래도 대견하게 잘한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항상 이렇게 앞에서는 칭찬을 직접적으로는 안 칭찬 안 하셨어요. 하시고. 네.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제가 칭찬받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칭찬은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못 들었는데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그 50년의 그 이제 3대가 이제 그 요리 책을 출간하면서 그때 이제 그 많은 주위 분들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계시니까 모셔서 이제 그런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애썼다, 정말 잘했다 칭찬을 해주셔서 지금 칭찬 들은 것 중에 그게 가장 유일하게 남아요. 그거 한마디로 모든 네, 게 네. 다 잊혀지는 거죠. 뭐. 자, 어머니와 함께 일하실 때 혹은 또 요리를 배우셨던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다고 기억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대 차의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이제 다른데 가끔 이렇게 마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내가 그래 50년 넘게 자부심과 정말 열심히 일만 하시면서 오로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자부심과 그런 게 굉장히 대단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그래? 그러고선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50년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이제 그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대를 이어서 한 직장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부딪히고 그러는 경우가 조금은 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어머님은 생각을 하셨고 저는 조금 더 새롭게 진취적으로 막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런 게 워낙에 강하셔서 그걸 이루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는 마음껏 이렇게 날개를 달아서 많이 좀 하게끔 지금 하지요. 세대 차이를 줄여주시려고 네, 네. 노력을 많이 네. 해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요리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것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늦은 나이에 박사 과정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실 때였습니까? 그때가 45살이었어요. 네. 네. 아니 이미 다 이룰 대로 다 이루셨는데 박사 과정을 도전하신 이유는 뭔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항상 가끔 이렇게 뵈면 그래도 요리하는 사람 중에 박사를 이렇게 그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항상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어렵게 했죠. 그래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통과하기가? 그럼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일반 대학원은 영어 시험 보고요. 제2외국어도 시험 봐요. 네. 제2외국어는 그래도 이제 일본도 갔다 와서 이제 1어를 했기 때문에 쉽게 했는데 이 영어는 이게 쉽질 않더라고요. 제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어 공부하려고요. 그 강남에 학원 있을 때 그 영어 학원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다들 뭐 유학 가려고 토플 시험 보려고 다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중년의 나이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 대학원 시험 볼 때 첫 번째는 영어 때문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작을 한 거. 그래서 정말 영어 학원 다니면서 뭐 이제 그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또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 끝나면 또 학원 와서 또 강의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지요. 그런 오기와 근성을 가지고 7년 만에 네, 네. 박사학위를 네. 획득을 하셨습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그렇게 취득을 하신 이후에 또 조리 기능장에도 도전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조리 기능장을 주셔야 될 분이 그걸 따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 나이에 무슨 글 하느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또 이제 그런 모범이 되고 싶고 근데 그 기능장 따는 게 결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식으로 전공을 했지만 기능장 시험이 한식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중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식이나 일식이나 양식을 또 전공한 사람은 한식을 또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비중이 똑같이 50% 50%예요. 그러니까 전공만 잘해가지고는 기능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중국 음식을 배우러 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에 이제 다닐 수는 없고요. 이제 개인 지도를 받았지요. 그래서 중식 잘하시는 이제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배우고 직접 다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중식 시험을 보게 됐지요. 네. 그래서 조리 기능장까지 따시고. 네. 그 기능장이면은 전문가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네. 되는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장 시험이요. 왜냐하면 전공 외에 다른 것도 전공만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고요. 초기에는 한 해에 한 10명 미만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많을 때는 한 해에 한 4, 50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응시하는 분들은 몇 많지요. 분이나 되시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뭐 그 10%도 안 되는 정도로 되니까 예. 그래서 뭐 몇 년씩 뭐 10년씩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10년씩. 뭐 10대 1, 20대 1 막 이렇게 되는군요. 이제는 뭐 전통적인 그 우리나라 한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조리법에 또 중식까지 이 골고루 갖추셨습니다. 요즘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음식이 K-팝처럼 이제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뻗어나가요. 네네. 그럴 때가 K푸드가 됐지요 이제는.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음식을 그렇게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 무슨 사진인가요? 2000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하실 때 네. 노르웨이 가서 이제 한국 음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노벨상은 스웨덴에서 이제 수여를 하는데 평화상만 이제 노르웨이에서 해요. 네. 근데 이제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평화상을 받은 나라의 셰프나 요리 연구가를 초대를 해서 그 노르웨이 셰프와 함께 노르웨이 음식과 또 평화상 받은 나라의 음식을 함께 이렇게 해서 그 중간에 이제 그 스탠딩 뷔페로 그 음식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음식을 이제 선보였죠. 그때 대표 요리로 어떤 요리를 선보이셨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노르웨이가 수산물이 참 많잖아요. 연어도 그렇고 고등어도 그렇고 대구가 많이 나와서 그 고등어에다가 그 김치를 넣어서 이제 전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연어 가지고 튀겨서 이제 우리 고추장 양념으로 얼큰하게 그 강정을 만들어서 꼬치에다가 꽂은 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네 분, 그리고 또 노르웨이 왕세자들 이렇게 VIP 룸에 따로 이렇게 대접할 때는 저희가 김치도 가져갔고요. 그리고 또 구절판이 우리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구절판 음식에 대구포에다가 고명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튀긴 음식은 그 이제 흰살 생선 속에 굉장히 채를 곱게 쓸은 오색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노르웨이 음식은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그 맛을 주로 이제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음식이 원래 손이 많이 가잖아요. 채도 아주 곱게 썰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성스러운 음식에 이제 감탄을 하고, 김치가 그렇게 많이 그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김치를 드셔보신 분도 계시고 김치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었어요. 일단 눈으로 봐서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색깔이 너무 다양하고. 네, 구절판 같은 거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을 것 네, 같아요.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셰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2010년도에요. 네. 그 미국 드럭셀 대학이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거기에 한국 음식 학과가 생겼어요. 3학점짜리.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가르쳐야 될 교수님들이 미국 셰프니까 한국 음식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딸하고 제가 8월 달인가 가서 거기에 계신 그 앞으로 가르치실 그 외국인 그 셰프한테 한국 음식을 다 가르쳐 드리고 레시피도 해드리고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아닌 미국 셰프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네. 미국 셰프들이 그 한식을 배우면서 네. 반응들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이런 음식들이 있었나 하는 반응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9월에 그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8월에 가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이듬해 2011년도에 거기 학생들하고 교수 20명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3학점짜리를 2주 동안에 와서 이제 저희 그 이제 학원에서 일주일간 또 다 요리 또 배우시고, 그리고 자갈치 시장도 가고 템플 스테이도 하고 장을 만드는 데도 가고, 그리고 또 그 충청도 음식, 그다음에 또 경상도 음식 그 대학에서 그것도 다 배우고, 그래서 한국 음식 학과가 미국 대학 내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말 큰 일인 거죠. 왜냐하면 장차 미국의 셰프들이 한국 음식에 한국 식재료를 가지고 한국 음식을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음식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그 시작을 이제 저희가 했죠. 자, 이제는 우리나라 한식이 외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뭐 다 지금은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한식이 건강식으로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식이 정말 건강식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음식은 발효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간장, 된장, 고추장이 이게 이제 콩을 가지고 발효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발효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식품 속에 없는 재료가 발효를 거치는 동안에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식품이 굉장히 몸에 좋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의 맛을 내고 이렇게 그 간을 맞추고 이러는 데는 그 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김치도 발효식품이잖아요. 우리가 유산균을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요거트처럼 그런 걸 섭취하지 않아도 잘 익은 김치 속에는 유산균이 듬뿍 들어져 있어서 우리 음식은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고 그리고 우리 음식은 또 예전부터 오방색이라 그래서 이 5가지 색깔을 항상 음식 속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채 같은 데도 보면 이 5가지 컬러의 맞아요. 식재료들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에는 고명을 얹어서라도 항상 5가지의 식품을 먹도록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 5가지 오방색이라는 거가 지금 서양에서 얘기하는 컬러 푸드예요. 네. 이 컬러 푸드라는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져 있어서 그걸 많이 섭취를 하면 이제 성인병이라든지 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웰빙의 트렌드로 컬러 푸드를 먹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한 20-3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전서부터 모든 음식 속에 이 5가지 컬러 푸드를 먹으면 우리 몸의 오장이 튼튼해진다 그랬어요. 흰색은 폐를 튼튼하게 해주고 붉은색은 심장, 또 이렇게 황색은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푸른색은 간, 그리고 이제 검은색은 콩팥을 이제 보호하고 튼튼하게 해준다라 그래서 저희는 정말 조상들이 현명하셔서 이제 건강하게 그런 것들을 해줘서 우리 음식은 발효식품 그리고 음양오행에 해당하는 이 5가지의 컬러 푸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섞여져서 정말 건강 음식이라고 자부를 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을 또 그렇습니다. 새삼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고 보니까 떡국에도 하얀 떡국에 고명 그렇게 나오지 고명이 않아요. 다 색깔마다 맞아요. 있어서 네네. 신설로에도 오방색이. 마찬가지고. 네. 네. 자, 이렇게 요리에 얽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네. 좀 이렇게 보람된 일을 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식을 전공하는 젊은 셰프들한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좀 이렇게 전수해주고 싶고 함께 또 교류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한국 음식이 더욱더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 유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교육을 열심히 앞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힘 닫을 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정민 선생님 덕분에 저희 명불허전 스튜디오가 아주 푸짐한 집밥 한 상을 차려놓은 것처럼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활약 계속 기대를 하겠고요. 오늘 재밌고 또 맛있는 음식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